네. 자, 마지막 시간이죠. 자, 해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안전검사에 대해서 이제, 좀 쉬었는데, 안전검사는 누가 한대 했죠, 아까? 네? 누가 하느냐고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고, 누가 받아야 되죠? 가르쳐 받는데, 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박스를 보게 되면, 정기검사는 어떤 검사가 정기검사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 아, 이 주관식 나왔죠 또? 보면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설치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치검사 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죠. 주관식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왔잖아. 이 경우에 검사 주기는 몇 년? 2년입니까? 2년 하면 틀립니다. 2년 하면 틀립니다. 2년 하면 항상 2년이라는 말이니까 2년 이하까지 딱 해야 돼. 2년 이하다. 2년 이하가 된다. 해야 돼. 이게 바로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법에는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사 주기가 되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수시검사는 언제 하죠? 수시로 하지만, 근데 이것도 수시로 하기보다는 언제 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크게 한 세 종류 정도가 이제 일단 있게 되는데, 외워두셔야 되는데, A를 보면, A 찾았죠? A의 가장 키워드는 변경입니다. 변경한 경우, 변경만 동그라미 주십니다. 뭐를 변경했다고요? 뭐를 변경했습니까? 앞에 성관계 종류가 바뀌었다든지 이건 별거인데요. 여기 보면 전격 속도 있습니까? 전격 속도가 바뀌어버리면 수시검사 받아야 됩니다. 전격 속도 같은 것이 변경이 되게 되면 무슨 검사 대상이다? 수시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시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체입니다. 바꿨다고요, 그냥. 어떤 뭐 시설 같은 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를 좀 외워두신다면, 바로 제어반 같은 것을 아예 교체를 해서니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어반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성관계에 사고 동그라미. 사고가 발생했어요. 성관계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했다. 그게 수리가 잘 됐는지 등등등을 어떻게 보면 체크하기 위해서인지 수시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수시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게 바로 가로예요. 사고는 사고인데 가로 속에 아래 디귿의 B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되어 있죠. 디귿의 B가 뭐죠? 야, 이것도 24회 기출이죠. 중대사고. 그냥 사고가 아니고 무슨 사고? 중대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지. 아니고 무슨 검사다? 요거는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수시검사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밀 안전검사는 별표 3개입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정밀 안전검사가 되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특히 C는 별표 5개야.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설치검사 아까 받는다 했죠. 무조건 설치검사를 한번 받게 되는데, 그 검사를 받고 몇 년이 경과되면, 몇 년? 15년이 지나게 되면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15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낡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정밀 안전검사 디귿에 그 줄 끝에 보면 이 경우에 방금 읽었던 아래 C에 해당될 때는 C 찾았죠. 당연히 정밀 안전검사 받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몇 년마다 또 받아야 돼. 그 후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맞습니까?
여기 이거는 진짜 별표 다시 해도 됩니다. 진짜. 자주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밀안전검사 디귿이 보면 맞죠? 설시검사 받고 몇 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났다. 맞죠? 니은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또 보게 되면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해본 결과 분명히 결함이 있는 거야. 근데 결함의 원인을 모르겠어. 결함의 원인이 어떨다다? 불분명할 때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정밀 안전검사 받는 시기가 3종류 정도가 된다.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칠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기검사는 2년 이하로 했죠. 2년 이하로 했죠. 그게 2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2년이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고 검사 주기는 령에서 행안부령에서 밑에 박스가 있지 참. 밑에 5번에 보면 정기검사 검사 주기 있죠. 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번 동안에 보게 되면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원래는 1년이에요. 몇 년이다? 아까 2년 이하인데 그 중에 원칙이 1년입니다. 1년. 1년이 되는데 가로 속에 설치검사 체크. 설치검사 체크 한번 봤죠? 설치검사 체크. 또는 다음에 보면 직전 정기검사 체크.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 체크했습니까? 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마다 매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1년이 원칙이다 말입니다. 보면 아까 몇 년 이하라고 되어 있었죠?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은 1년이죠. 야, 근데 여기 또 주관식이 또 나왔었어요. 1년이 맞는데 2번 동그라미는 그 예외로서 오른쪽 박스가 기출문제였습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6개월 만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없다면 큰일 나죠. 자세를 봅니다. 원래는 몇 년이었죠? 아까 1년이었잖아요. 1년인데 6개월마다 받아라 이 말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지. 그 중에 하나만 외웁니다. 우선은 오늘 설치검사 받고 무려 몇 년이 지났다? 25년 기출. 아까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고 25년이 지나면 일반 정기검사 주기가 몇 개월로 바뀐다고요? 6개월로 바뀐다.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검사도 이제 마친 걸로 합니다. 자, 됐죠? 자, 되고요. 자, 이제 이번에 해야 될 게 집합건물법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아까 성강기법이든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이든 다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집합건물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집합건물법은 한 두 문제 이상을 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첫째 날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이제 뭐라고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칠판을 보면, 여기에 집합건물법이 있고, 집합건물법이 이제 있고,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제 있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게 되면, 어느 것이 특별법이라 했죠? 그렇죠. 이거 했죠.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합건물에는 구태가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공동주택은 언제나 집합건물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도 있죠. 이걸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법이 집합건물법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중에 특별히 딱 떼가지고 공동주택을 딱 떼가지고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장으로 배치되어서 해당 공동체를 관리할 때 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 가태료도 맞고 한다고요.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게 매우 중요한 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된다. 이 공동체 관리법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관한 그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딱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 또 그대로 합니다. 의무관리 들어봤죠? 저기서 이제 의무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1, 2, 3, 4, 5 했죠? 5가지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가 된다 했잖아요. 의무관리가 되면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을 것 했죠? 관리주체가 있을 것. 반드시 입대일을 구성할 것 했죠? 반드시 뭐? 관리 규약이 있을 것 했잖아요. 그럼 이걸 또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 말입니다. 공동체인데 의무관리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의무관리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의무관리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관리주체는 없지만 관리주체에 상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기보다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관리인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관리법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실무든 법규에서 공부할 때 관리주체가 탁 놓은 가로수의 경우에 따라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뭘 말한다 했죠? 지난주에 관리인을 말한다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집합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무관리일 때는 입대가 구성돼야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입대는 구성을 안 하지만 이게 또 25에 또 출제가 됐잖아. 이게 뭐죠? 관리단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입대의 하게 되면 가로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또 입대일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죠? 회장이 되죠. 입대일을 대표하는 자 회장이 되는데 회장은 반드시 선출해야 됩니까? 몇 명을?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22호 기출이네. 관리단이니까 단체잖아요. 그럼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 입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회장이라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장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관리인이야 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입대의 회장,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진짜 중요하지. 그게 이 집합금은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맞습니까? 다행히 새끼 요새 너무 쉬운 문제 쉽게 나와서 좋았지 우리는. 맞습니까? 자 되고요. 그럼 의무관리 드릴 때는 관리규약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거꾸로 하면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규약은 없어도 되지만 뭐가 있습니까 주로? 약속이다. 이게 그냥 규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한 뜻을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실 때 당연히 공동체 관리법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문은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데 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혹시 집합건물법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소장으로서 건물을 할 때 진짜 필요한 법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조금 이제 집합건물법이 조금이 아니다. 너무 부실해. 너무 부실한 거야. 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부실하다. 이 부실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회장이 선출되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회장이 선출되면 뭐 시군구청장에 이런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 회장이 해야 될 일도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인데 규모가 의무관리가 아니라서 관리단이 이제 당연 구성이 되는 단체 같으면, 그죠? 관리인이 있게 되는데, 관리는 사실 선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 차이점은. 아까 요거는 반드시 한 명을 선출해야 되죠. 예? 선출해야 되는데 관리는 항상 선출해야,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구분 소유자가 작으면 관리인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거는 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인이 선임이 됐을 때, 선임 신고 규정이 없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동안에. 관리인이 선임됐는데 관리인이 누군지, 관리인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법률 규정이 조금 부실해서 부실. 근데 이게 신설이 된 거야. 지금은 관리인 선임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관리인 선임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95페이지 중요합니다. 95페이지. 양갈로 3번. 95페이지 양갈로 3번. 자, 이것도 25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면 그게 1번을 보시게 되면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일 때는 이렇게 돼 있죠.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을 할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고요? 관리 요거죠.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이상일 때만. 10인. 이거 출제 3번인가 되었고 맞습니까? 3번인가 되었고. 자, 그런데 자, 칠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자꾸 이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회장은 선출해야 되죠. 선출하는데 혹시 이 회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됩니까? 그렇죠. 동별대표자가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댔잖아. 그럼 이 사람은 10인 이상이 되어서 관리인을 선임을 할 때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또 차이점이야. 이것도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또 2번 또 별표, 2번 또 별표합니다. 보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야.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래 되고요. 임기는 뭐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별거 아니고. 됐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좀 5번이 사실 별표입니다. 5번이 현재 별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주 부분이 몇 개 이상인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집합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택에 대해서는 질문도 올라왔던데 이거를 우리가 입법자들이 그냥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죠? 그래서 소위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가로무시하고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맞습니까? 근데 이 선임신고를 누구한테 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시군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해놨죠. 이걸 우리가 이 법에서는 또 소관청이라 한다고. 그게 허가권자죠, 일종의.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이 사람한테 이 소관청에다가 선임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또 논점이 그럼 관리인이 반드시 선임되는 건 아니죠. 회장은 반드시 선출해야 되지만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을 안 하면 그럼 누가 관리할 책임을 집니까? 야,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입법 좀 뭔가 좀 미비점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신설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방금 같이 뭐 10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불편을 당하죠? 누군가 좀 불편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불편을 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구분 소유자 불편 좀 당하지. 맞죠? 그래서 그 조문을 한번 보게 되면 4번 양갈로의 제목이 뭐죠? 임시관리인 선임이야. 임시관리인 선임인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 체크. 이 사람이 불편을 당해. 일반적으로. 구분 소유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성락을 받아 전혀 부분을 마는 자, 점유자죠. 이것도 점유자가 여기 또 나와요. 점유자도 불편하지. 점유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임차인이지. 아니 구분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했다 이 말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야. 임차인 같은 사람. 예? 이 법에서는 임차인 하면 안 됩니다. 점유하는 자. 했죠? 점유하는 자나 또는 누구죠? 분양한 사람. 분양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업주체와 비슷한 개념이야. 예? 집합 건물을 지은 사람이 분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냐. 이해관계를 내모해야 됩니다. 이제 분양자를 포함해서 요 사람이 이 법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이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해관계인은 불편하죠. 관리인이 없으면. 맞습니까? 맞죠? 불편하니까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이라도 선임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임시관리인. 야, 이것도 신설이 되었다. 임시관리인. 됐죠? 자, 임시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관리인이 선임됐다면 합시다. 법원에서. 그럼 이 사람은 관리인이 아니거든요. 법에 따라서 막 선출된 정식적인 관리인이 아닌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2번이 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이 되면 자, 기간도 중요하지. 몇 개월이네? 6개월이네. 6개월이네.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관리단 집회 같은 것을 소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특이한 어떤 단체를 하나 적어볼 건데요. 관리위원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둘 수가 있습니다. 항상 두는 건 아니고 관리위원회라는 단체를 둘 수가 있는데 자가 우리가 저 오른쪽을 보게 되면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있댔죠.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밑에 있는 겁니까? 관리단 위에 있는 겁니까? 관리위원회는.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요거예요. 요 관리단보다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예? 이것이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관리단보다. 응? 관리단보다 밑에 있다, 관리단이 보다 위에 있다. 예? 관리단 밑에 있다고요. 그게 큰일 나는 거야. 칠판에 보면 밑에 있지. 칠판을 보면 요 밑에서 그게 있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관리단은 당연히 최고의 단체예요. 여기 있습니다. 관리단 밑에다가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관리단의 밑에다가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두느냐는 잘 들으셔야 한다. 관리단을 아까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사실은 입대로 지금 회장의 역할을 하는데 못 믿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표현이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했을 때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를 위해 둘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관리인. 이 단체를 뭐라 한다고요?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등이 돼 있는데, 야, 요겁니다. 요 사람은 관리인의 요 사람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96페이지 보면 5번 양갈로 1번 동그라미 보면 관리단은 이래 돼 있죠. 단은이 아니고 단에는 이래 돼 있죠. 단 밑에다가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죠. 둘 수가 있는데, 근데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단체냐면, 관리위원회는 소위 누구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맞죠? 감독한다.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그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야.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분 소유자 같으면 자기 어떻게 보면 건물이잖아요. 애착을 가지고 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게 애착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관리인으로서 막 본 것만 받고 막 대충 할 위험성도 있죠. 제가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관리위원회를 두가지고 관리인 사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또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요 관리위원회는 위원이 있게 되는데, 위원은 그러면 구분 소유자여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한다고요. 구분 소유자 그런 뜻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이 뭐라고 돼 있죠? 구분 소유자 중이라고 돼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신 김에, 이게 이제 회계감사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대 관리법을 할 때 회계감사를 뭐 거의 안 했는데, 회계감사는 출제 많이 됩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공동대 관리법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될 자. 누가 받죠? 공동대 관리법에서. 그렇지.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냐면,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돈을 쓰죠. 관리비 등의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쓴 것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록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회계감사예요. 그죠? 근데 관리주체라고 해서 모든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 중요한 거야. 제가 이제 설명을 별로 안 했지만, 자, 그래서 뭐 300세대 이상일 때는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300세대 이상을 받아라. 근데 그게 적어 놨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안 한 꼴이 됐군요. 회계감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집합근무에서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진짜. 그래서 보면 우리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밑에 표가 하나가 있습니까? 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공동대 관리법 있습니까? 야, 이 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항상 회계감사 받는 건 아니고, 보면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의무관리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중에 특히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면 원칙이 받으라고 되어 있죠. 받아야 돼. 누가? 관리주체가. 맞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몇 분의 몇 이상이. 입주자 등이 3분의 이상이 올해는 안 받아도 되겠다 하면 안 받아도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원칙이고. 예외 중요합니다. 예외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외가 뭐라고 되어 있죠? 300세대 미만일 수도 있죠. 의무관리는 의무관리인데 300세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맞죠? 안 받아도 되지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죠? 밑에 약자를 적어놨는데 몇 분의 몇? 10분의 1. 입주자 등은 10분의 1 이상이 받아라 라고 한다든지 또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받으세요 하면 받아야 하죠. 이게 뭐 설명을 하려면 엄청 긴데 이거 이해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한번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50세대가 안 된다고 해보자고요. 150세대가 안 된다고 해보자고요. 요거하고 또 관련. 자, 여기 이제 150세대였죠. 업무관리 중에 150세대 이상이고, 여기 300세대였잖아요. 그러면 5번이 설령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업무관리를 하자고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업무관리 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150세대가 안 되는데 업무관리 전환도 아니다. 업무관리 전환도 아니라고 하면 업무관리가 아니죠. 업무관리가 아니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잖아. 방금 오른쪽에 보면 공동대 관리법만 딱 놓고 보면 그게 둘 다 의무관리가 들어가 있죠. 둘 다 의무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의무관리가 아니면 공동대 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0세대 규모의, 예를 들면 성가기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의무관리가 아니잖아. 의무관리 전환이 아니라면. 그럼 회계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공동대 관리법은. 근데 올해 집합건물법이 막 좀 뭔가 정상화 좀 되면서 신설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지금은 업무관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왼쪽이야. 왼쪽이 복잡한데,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좀 마치도록 합니다. 진도는. 예?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아까 집합건물은 세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했죠. 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제일 내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왼쪽 제일 밑에 보면 몇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50개 이상 몇 개 미만이다. 몇 개 미만이다? 150개. 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가 50세대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이 조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50개 이상이죠? 150개 미만인데, 물론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어. 받은 실적이 없어. 3년 동안. 몇 년 동안 안 받았다고요? 3년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그 대신에 수선 적립을 안 했으니까 관리비 같은 것들이 제법 되네요. 몇 억 이상이다. 1억 이상이 됐을 때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그때도 안 받는데, 안 받는 게 원칙이야. 안 받는 게 X가 원칙인데 원칙이 X라고 되어 있죠.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진짜 중요하지. 어떨 때죠? 5분의 1. 이게 10분의 1이 아니라는 거야. 또 여기서 5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이, 5분의 이상이 여러분들 보고 받아라 하면 받아야 됩니다. 관리주체가 이거 누가 받는다고요? 관리인이 받겠지. 이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관리인이 될 수도 있잖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입법자들이, 야, 저는 올해 이게 출제될 줄 알았거든. 진짜 올해 이제 개정이 됐고 또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출제위원회는 아직은 뭐 개정된 것도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출제는 안 했지만 논리적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예? 자, 진짜 중요하다. 다시 한번 결론 냅니다. 공동대 관리법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도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해당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특이하게도 집합건물법에 설령 공동대 관리법상 의무관리 아니라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50개 이상 몇 개 미만, 150개 미만이면서 3년 동안 아직 회계검사를 안 받았고 관리비 같은 것들이 1억 이상이 되면 그래도 안 받는다 맞다 안 받지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이 5분의 1 이상.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과정에 상당한 내용을 했습니다. 상당한 내용을 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죠? 하고. 자, 다음 주부터는 뭘 또 하죠? 바로 이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 과정이 들어갑니다. 예? 아직 뭐 기본서는 안 나왔지만, 예? 기본서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당장은 뭐 프린트를 할 것 같아요. 기본서 강의를 합니다. 기본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했지만 기본서 강의를 옛날에는 총 5개로 걸쳐서 했거든요. 5개로 걸쳐서 몇 월 달이지?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서를 갖고 했는데 옛날에는 둘로 나눠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이론 과정이고 이것이 심화 이론 과정이 이제 됐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 과정에서 또 해버리고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에 아무래도 언급이 적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11월, 12월, 1월, 2월 달 연속해서 합니다. 연속해서 4개월 동안에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도 두 개인데 기본서 1하고 2를 계속 이어서 한다고요. 좀 더 상세히 작년보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문제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집 강의를 4, 5월 달만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4, 5월 달도 문제집 강의를 듣는 분이 잘 없어. 왜 없어요? 붙기가 어려워서? 붙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1차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정도 되면 이제 막 1차 공부에 올인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려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야. 근데 정작 우리 문제집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27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문제집에서. 그래서 사실 문제집 공부를 하셔야 돼. 아무리 1차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한 1개월 당겨가지고 3, 4, 5월 동안에 이해되십니까? 3, 4, 5월 동안 3월 달부터 지금 문제집을 들어가자고요. 문제집 강의를 하자. 3개월을 하는 거야. 2개월을 하다가. 그것도 우리 문제집 보면 주관식이 있고요. 객관식이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만 하자고요. 3, 4, 5월 동안에. 그리고 이제 6월, 7월 달은 이제 1차 1전념을 하되 저 혼자서 주관식 문제를 강의를 해놓는다고요. 강의를 해놓으면 자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주관식 문제는 좀 복습 차원에서 객관식 문제 다루었던 부분을 이제 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듣고 2차만 공부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이번 순을 해서 합격을 하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기초과정 된다.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